70세 이후 불행감을 느끼는 이유 7가지, 그리고 행복을 되찾는 방법. 70세 이후 노인 중 40% 이상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피곤하거나 외롭거나 혹은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이유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해결책은 상상보다 간단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상황을 반전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나아질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김지연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2세이며 그녀 또래의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은퇴 후 단절감, 외로움,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며 기대할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인생 최고의 시절은 지나갔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같은 감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텅 빈 집의 고요함 속에서 길을 잃고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거나 어떤 것도 즐기기 어렵게 만드는 통증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지연 씨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의 정서적 무게부터 나이가 가져오는 신체적 부담까지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김지연 씨를 차별화하는 것은 그녀가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한 방식입니다. 그녀는 그 틀에 박힌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복과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온 작은 변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스스로 통제하고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김지연 씨가 찾았던 것처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7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실용적인 조언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유 1. 은퇴 후 목적 상실. 70세 이후 많은 노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직장의 일상 루틴 없는 삶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가거나 사업을 관리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등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난 후 은퇴는 거대한 공허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과 함께 제공되었던 구조, 책임감, 심지어 사회적 상호작용마저 사라지면서 목적 없는 느낌을 남깁니다. 이것은 김지연 씨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은퇴 후 그녀는 마침내 휴식을 취하고 삶을 즐길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길을 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하지? 그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면 또 다른 하루의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공감이 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은퇴가 반드시 목적의식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새로운 열정을 탐험하고 오래된 취미를 재발견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목적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고 당장 하나의 큰 인생을 바꾸는 목표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주지 마세요. 목적은 항상 큰 프로젝트의 형태로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봉사. 목적을 찾는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풀타임 일이 아니어도 되지만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푸드뱅크에서 돕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동네 노인들을 방문하는 것이든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웰빙 감각도 향상시킵니다. 취미와 다시 연결. 인생이 바빠지기 전에 좋아했던 취미를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뜨개질,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또는 독서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것에 다시 몰두할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취미가 성취감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우정이나 활동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일 목표 설정. 일일 목표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침대 정리하기, 건강한 식사 요리하기, 또는 동네 한 바퀴 걷기와 같은 간단한 일들이 하루를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현 씨가 배운 것처럼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직장 관련 책임이 없을 때에도 목적의식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작업에서도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목적은 항상 거창한 사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가치를 더하는 작은 것들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발걸음들은 당신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당신에게 목적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족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취미나 활동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동기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찾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듬으로써 김지현 씨처럼 삶의 기쁨과 만족감을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루틴을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느낌에서 매일이 소중하다는 느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목적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작은 행동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유 2. 신체 건강 쇠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70세 이후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통증, 아픔,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관절 뻣뻣함, 낮은 에너지 수준, 만성 통증은 때때로 몸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삶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현 씨는 70세가 된 후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었고 공원 산책과 정원 가꾸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과 무릎 불편함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아픈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몸 안에 갇힌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통증과 아픔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마라톤을 뛰거나 극단적으로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 없이 신체적 불편함을 관리하고 심지어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고 꾸준한 움직임은 통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며 전반적인 에너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적으로 지내고 몸 상태를 더 좋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입니다. 매일 부드러운 운동. 스트레칭은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뻣뻣함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몇 분 동안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세요. 팔을 머리 위로 뻗거나 다리를 한 번에 하나씩 스트레칭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 걷기는 노인들에게 가장 쉽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 중 하나입니다. 집 주변이든 동네를 통하든 근처 공원에서든 하루에 단 해빌 15분만 걸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는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높입니다. 요가. 요가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활동적으로 지내는 또 다른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한 자세로 몸을 비틀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요가 스트레칭은 균형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온라인 비디오가 의자 요가나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초보자 친화적인 루틴을 제공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체 운동을 할 수 없더라도 하루 종일 작은 움직임들이 쌓입니다. 매시간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거나 운전하는 대신 우체통까지 걷거나 TV를 보면서 간단한 의자 운동을 해보세요.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은 전반적인 에너지를 크게 증가시키고 느끼는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김지현 씨가 하루에 단 10분씩 걷기 시작한 후 그녀는 에너지와 기분에서 큰 개선을 느꼈습니다. 단 몇 주 안에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관리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더 활기차게 느껴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김지현 씨는 핵심이 불편함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으로 지내고 그것을 통해 움직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70세 이후 신체적 변화를 느끼셨나요? 어떻게 활동적으로 지내고 몸을 계속 움직이시나요? 아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팁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과감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움직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헬스장에 다니거나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운동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상당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일상 루틴에 통합함으로써 통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높이며 전반적인 웰빙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몸이 변할 수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당신을 통제하게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천천히 시작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점차 활동을 늘리세요.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계속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유 3. 사회적 고립. 나이가 들면서 사교계가 줄어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이사하고 오랜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며 수년에 걸쳐 구축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70세에 이르면 상대적인 고립 상태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이웃 또는 가벼운 지인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더 이상 그들의 루틴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정신 건강에 큰 부담을 주어 외로움, 슬픔,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지현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사교 생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동료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나 한때 참석했던 사교 행사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하고 지역 사회 행사에 갔었어요. 김지현 씨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는 그냥 집에 하루 종일 있었고 내 생각과 함께 혼자였어요. 외로움은 노인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립되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회적 연결조차도 웰빙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다시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그룹이나 클럽 가입. 고립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룹을 찾는 것입니다.
독서 클럽, 정원 가꾸기 모임 또는 운동 수업이든 지역 그룹에 가입하면 소속감을 주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그룹을 제공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 때로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거나 영상통화를 예약하세요. 간단한 대화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면 연결감이 되살아나고 삶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대화, 사교를 시작하기 위해 큰 행사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연결이 바로 옆집에 있습니다. 울타리 너머든 산책 중이든 동네 행사에서든 이웃과 대화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와 같은 작은 상호작용은 우정을 쌓고 더 큰 공동체 의식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 활용,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렵거나 가족 및 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기술이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소셜미디어, 심지어 간단한 메시징 앱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연 씨는 정기적인 영상통화를 통해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사교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술은 격차를 해소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연 씨는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지역 도서관의 주간 독서 클럽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적인 자극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매주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지현 씨는 수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오랜 친구들에게 영상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기술을 통해 다시 연결하는 것이 그녀가 그리워했던 연결감과 동지애를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을 통해 김지연 씨는 단지 일정을 채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인간관계의 따뜻함으로 채웠습니다.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나요? 당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팁과 경험을 알려주세요. 사교 생활을 활동적이고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크든 작든 사회적 연결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고립이 표준이 되게 두지 마세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면 삶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놀랄 것입니다. 지역 그룹을 통하든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든 단순히 이웃과 대화하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행복과 삶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유사, 정신건강 문제, 나이가 들면서 인생 최고의 시절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몸은 변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며 때로는 삶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슬픔이나 우울증과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 건강 문제만큼 노인들에게 흔하며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지연 씨는 은퇴 후 이 현실과 씨름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불안하고 약간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직장의 루틴과 흥분을 그리워했고 더 이상 목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노인들이 미래에 대한 상실감이나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웰빙을 개선하고 나이가 들어도 예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연습.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도록 돕고 불안이나 우울증 감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김지연 씨는 하루에 단 10분 동안 명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평온함과 통제감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 유지.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풀기 또는 새로운 것 배우기와 같이 마음을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호기심을 유지하고 뇌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말 풀이를 풀거나 기억력 게임을 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이든 정신적 자극은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거나 지원 그룹 가입. 때로는 가장 유익한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그룹은 직면하고 있을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연 씨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지역 지원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연결감과 이해심은 그녀가 어려움 속에서 덜 외롭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기 쓰기 시작. 생각을 적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치료적일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는 감정을 처리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지연 씨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잘된 일과 감사한 일에 대해 적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날에도 삶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정신 건강을 향한 김지연 씨의 여정은 작고 간단한 습관들로 시작되었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지원 요청은 그녀가 천천히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더 커졌고 이는 전반적인 기분과 삶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그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신 건강 루틴이 있나요? 70세 이후 예리하고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팁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웰빙을 우선시하기에 결코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마음 챙김, 정신적 도전, 치료 또는 일기 쓰기와 같은 간단한 실천들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발걸음을 내디듬으로써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상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도전 중 하나이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작별 인사에 직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상실로 남겨진 정서적 공허함은 압도적으로 느껴져 슬픔, 외로움, 때로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 또는 친한 친구이든 슬픔은 상실 후 오랫동안 남아 슬픔의 장소에 갇힌 느낌을 남길 수 있습니다. 김지연 씨는 몇 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이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 없는 삶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내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슬픔은 항상 거기 있었고 진정으로 삶을 즐기는 것을 방해했어요.
슬픔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상실 후 얼마나 오래되었든 슬픔을 처리하고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찾고 치유를 향한 적극적인 단계를 밟는 것은 상실에 직면하더라도 다시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별 지원 그룹 가입. 슬픔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상실을 겪은 사람들과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별 지원 그룹을 제공합니다. 김지현 씨는 사별 지원 그룹에 가입함으로써 판단받지 않고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는 슬픔 속에서 덜 외롭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사 또는 치료사와 상담. 슬픔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와 이야기하면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안도감과 이해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슬픔의 단계를 탐색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종결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슬퍼할 시간을 허용. 슬픔은 정해진 시간표가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계속 나아가거나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치유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실과 함께 오는 슬픔, 분노 또는 좌절감을 느낄 시간을 자신에게 허용하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추모 의식 만들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작은 의식이나 활동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일에 촛불을 켜거나 사진 앨범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추모 행위는 평화와 연결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지현 씨는 남편을 잃은 후 종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갇힌 채 몇 달을 보냈고 완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별 지원 그룹에 가입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했고 치유는 잊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억과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김지현 씨는 슬픔을 처리하고 새로운 목적과 기쁨으로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위안을 찾고 치유 과정을 시작했나요? 아래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슬픔에 어떻게 대처하고 평화를 찾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슬픔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한다고 해서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원을 찾고 자신에게 슬퍼할 시간을 허용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치유 과정에서 강력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상실 후에도 다시 기쁨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유 6개.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식단. 나이가 들면서 습관과 생활 방식 선택은 전반적인 행복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가공식품 섭취, 충분한 수면 부족 또는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등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며 이는 웰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굼뜨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심지어 더 비참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현 씨는 수년 동안 식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빠르고 쉬웠지만 영양가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위안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습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편리한 것은 무엇이든 먹었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으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항상 피곤함을 느꼈고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처럼 김지연 씨는 이것을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작은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개선을 보기 위해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식단과 일상 습관의 작은 변화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줄이기. 종종 설탕, 소금, 건강에 해로운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굼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공 간식과 식사를 줄임으로써 더 활기차고 집중력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체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접시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하루에 한 끼, 예를 들어 건강한 샐러드나 구운 채소부터 시작하여 기분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과일과 채소 더 많이 추가. 과일과 채소는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잎이 많은 채소, 베리류, 사과, 당근과 같은 다채로운 농산물을 식사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과일의 천연 설탕은 설탕 간식과 함께 오는 급락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수면 우선시. 수면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중요하며 많은 노인들이 소홀히 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기분 변화, 기억력 문제, 에너지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개선하려면 차분한 밤 시간 루틴을 만들고 저녁에는 카페인과 전자기기를 피하며 일관된 수면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김지연 씨는 매일 밤 7, 8시간 잠을 자기 시작했을 때 에너지 수준이 급증하고 하루 종일 더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물 더 많이 마시기. 탈수는 피로감과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소 8잔을 목표로 하세요. 오이, 수박, 오렌지와 같이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도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연 씨는 처음에 식단을 바꾸는 것을 주저했지만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곡물, 콩류와 같은 전체 식품에 집중하는 더 식물 기반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자 극적인 개선을 보았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최고조에 달했고 더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매일 밤 7시간을 푹 자는 것을 우선시하여 휴식을 취하고 활력을 되찾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지연 씨의 작은 조정은 신체 건강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도 주어 삶에서 더 행복하고 참여적으로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70세 이후 가장 좋아하는 건강한 식사나 간식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영양가 있는 레시피나 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식단과 수면 습관에 작지만 영향력 있는 변화를 줌으로써 신체적, 정서적으로 느끼는 방식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기분이 나아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든, 더 밝은 기분이든, 또는 단지 전반적인 웰빙 감각이든 황금기를 진정으로 빛나게 할 수 있는 더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유 7. 부정적인 생각과 노화에 대한 사고방식.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것이 쇠퇴를 의미한다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건강, 능력, 심지어 전반적인 기쁨 감각에 있어서든 말이죠. 많은 노인들은 노화가 한계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믿음을 고수하며 이는 정신적 웰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더 어렵고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연 씨는 예전에 자신의 최고의 시절은 지나갔다고 느꼈습니다. 노화는 속도를 늦추고 힘을 잃고 덜 유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삶이 나를 지나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시 김지연 씨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사고방식이 그녀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감정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김지연 씨가 관점을 바꾸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노화를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에너지 수준에서 새로운 기회에 접근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노화는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장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 바꾸기. 노화가 특권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도전 과제가 따를 수 있지만 지혜, 경험,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살 기회도 함께 제공됩니다. 예전에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나이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생각을 재구성하고 그것과 함께 오는 자유, 지식, 새로운 경험을 감사하세요. 감사 연습. 사고방식을 바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한 3가지를 적는 일일 감사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것은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삶의 좋은 점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행복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화를 더 만족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돌리세요. 더 이상 마라톤을 뛸 수는 없지만 여전히 공원을 산책하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가족과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찾아 그것에 집중하며 한계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 노화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직접이든 사람들이 모든 단계에서 삶을 최대한 살도록 서로 격려하는 커뮤니티를 찾으세요. 긍정적인 지원 시스템은 자신의 노화 과정에 대한 견해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지연 씨가 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그녀의 전체적인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신체적 한계에 집중하는 대신 매일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것들, 가족과의 조용한 순간, 정원에서의 간단한 산책의 기쁨, 삶을 서두를 필요 없는 자유를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그녀를 더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노화가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길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몰랐어요. 김지연 씨는 회상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기쁨과 목적의식을 느껴요. 노화에 대해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어떤 작은 사고방식 변화가 삶의 이 단계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아래 댓글에 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를 실천하며 나이 드는 특권을 받아들임으로써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힘을 실어주는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화가 반드시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그것은 성장, 기쁨, 만족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관점에 관한 것이며 사고방식의 변화로 황금기를 아직 최고의 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 변화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70세 이후에 느끼는 방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의 작은 변화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장을 아직 최고의 장 중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기에 결코 늦지 않았으며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퍼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7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살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위해 다음 비디오를 구독하고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